먼저 전화 와 있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있으세요? 나노 신소재요. 나노신소재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85,000원요. 85,000원에 비중 얼마나 네. 두셨어요? 40%. 와, 시청자님 고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초보자예요. 초보자신데도 이러실 수 있습니다. 네, 초심자의 운이 또 작용하는 게 주식시장인데요. 자, 시청자님 일단 최근에 2배 수익이 났고요. 그러고 약간 조정을 받아서 100% 수익률에서 약간은 밀려 내려가셨어요. 네. 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팔 시기를 2번이나 놓쳐서 그래서 팔라고 막 내놨는데 그날부터 내려와서 속상해서 그래요. 아, 네. 올라갈 때, 고점 경신할 때 팔려고 내놓으셨으면 잘 팔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조정 받을 때 두 번째. 맞아요. 딱 내놓는 그날 내렸어요. 아, 네. 매도세가 강한 날에 매물을 내놓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속상했어요. 속상하셨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네. 마시고요. 저희가 가격 잡아드릴게요, 시청자님.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문상 네. 차장님, 나노신 소재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은 정말 좀 싸게 들어오신 장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돈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반도체 사업이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이 있고, 그리고 태양광 사업,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게 된 주 요인을 찾아보면 2차 전지 사업부에 있는 CNT 도전제 사업부랑 이제 분산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2차 전지 섹터들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상승을 하고 있었던 가장 큰 주 요인을 찾아보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소재단에서의 얼마나 많은 이제 침투율과 성장을 보일 수 있을 산업이 어떤 거냐라고 찾던 와중에 이제 탄소 나노 튜브라는 CNT 도전제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주 요인이 됐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우리가 기대하는 실적에 비해서 좀 적어요. 연간 매출액이 한 1,100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매출액이 799억에 영업이익이 168억, 그리고 올해 전망치로는 매출액이 1,100억에 영업이익이 239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적정한 주가가 어디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 좀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은 나노신소재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특히나 이 회사가 하고 있는 MWCNT랑 SWCNT 사업 자체가 거의 국내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청자분께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만한 회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매도를 하시려고 했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사업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집중적으로 보면은 단기에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의 주가가 변동폭이 좀 많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나노신소재 역시도 약간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올해 2월 달에 10만 원 밑에 있었던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에 했던 주식이 19만 3,700원대까지 주가가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은 위아래로 변동폭이 많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분이 일단은 안정적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주식을 가지고 가냐, 연속성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느냐를 논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8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20일선 깨면은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손절 주가는 15만 9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께서 초보 투자자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잘 매도를 하시면 2배 정도 수익이 나신 거예요. 40% 비중이. 그러면 뭐 1,000만 원을 들어가셨으면은 1,000만 원이 더 생기신 거잖아요. 네네. 2,000만 원 이렇게 되신 건데 그렇게 수익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또 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한 번 매도하면 저는 약간 그러고 한 번 매도하면 동종 섹터는 잘 안 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고성장주, 밸류에이션으로 가치 평가가 안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다른 주식을 사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했던 주식, 내가 매매를 했었던 주식에 대해서는 그 어떤 주식의 성질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가치 평가가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주식이 언제까지 올라갔다가 언제까지 떨어질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내가 투자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주식을 매도를 했다가 주가가 빠지는 거 기다렸다 다시 사던가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은 반대로 완전하게 다른 스타일의 주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완전하게 뭐 가치주 섹터의 회사라던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섹터라던가 이런 주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빠졌을 때 또 들어갔다가는 네. 수익을 줄일 수도 있는 그렇죠.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나노신 소재 전략 네. 1차 목표가 18만 원 드렸거든요. 어떠세요? 네. 네. 잘 매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매수하는 거 이제 배워서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18만 원 꼭 기억하세요, 시청자님. 예. 내 나이 80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태까지 나이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여태까지 몰랐는데 예. 이제 배워서 이제 잘할 거예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님. 저도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요즘 정말 얼마나 재미가 있으실까요? 나노 신소재 1차 목표가 18만 원 드렸으니까요. 이번에 잘 매도하시고요. 또 손절가도 드립니다. 익절가라고 보실 수 있는 15만 9천 원 선에서는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고 나서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자는 전략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슈퍼봉츠님 와주셨는데요. 삼성전기 매수가 17만 5,5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시간 투자 좀 하시면 매수가 이상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투자하실 생각은 있으시고 일단 매수가보다는 10% 이상의 손실이 나 계십니다. 삼성전기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차장님? 근데 시간 투자는 제 생각은 이 단가가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17만 5천 원 정도 부근이신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은 빨랐으면은 작년 초에 매수를 하셨거나 작년 뭐 4월, 뭐 5월 중순쯤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 투자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가지고 간다. 내가 이 주식이 시장에서 진정으로 가치를 인정해 줄 때까지 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셨으면 비중을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부근에서는 수량을 늘려가지고 전략이 필요해요. 이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렇고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피크를 찍고 2021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삼성전기가 납품하고 있는 MLCC 재고 관리가 이제 좀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트업체들 뭐 갤럭시 뭐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미진했죠. 결국은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게 되다 보니까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게 되면 판가가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올해도 아마도 하반기에는 좀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아쉬운 거는 시청자분께서 주가가 빠졌을 때 아무런 대응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냥 17만 원대
원금 간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2.7% 정도 빠졌는데요. 주가가 2.7%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올리느냐? 결국은 이동평균선 매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통상적으로 제가 보는 선이 200일선 기준으로 보는데 거의 1년, 2년 장기 투자로 가지고 가는 관점으로 볼 때는 손절 라인은 없을 것 같고요. 가격대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13만 8천 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전 접점 부분 때까지 내렸을 때는 13만 원대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업황 부분에서는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뭐 재고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일부 좀 반응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보면은 삼성전자라던가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1, 2분기 실적 박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원희가이피에스, 유진테크 이런 부분들은 바닥에서 주가 반등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기라던가 이런 세트 업체들 주가는 바닥에서 반등이 아예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올해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은 반등은 나오겠지만 주가가 아직은 선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들보다는 주가 업사이드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하반기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업사이드 반도체 장비보다 더 높다고 해주셨는데 목표가는 얼마로 보실까요? 목표가는 원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금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가를 잘 보시면서 비중을 더 늘리실 수 있으시다면 좋겠습니다. 추가 매수가는 13만 8천 원 1차고요. 2차는 13만 원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매수가이신 17만 원대 중반으로 설정하면서 1, 2년 정도 보시면서 잘 매매하신다면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점,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투자하실까요? 다우데이터요. 네, 정말 잘 갔었는데 매수가 얼마신가요? 45,200원인 각인데. 네, 45,200원에 20%. 45,200원에 20% 비중이시라고요? 예. 예, 45,200원 20%십니다. 수익 구간이신데 뭐 예, 지금 한 좀- 10% 정도? 예.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라가다가 횡보하는 구간이네요.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그래서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란가, 더 올라갈 수 있을란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가, 거의 좀 의심돼서요. 예, 지난해 4분기에는 만 원대의 주가였는데 예, 5만 원 예. 부근까지 주가 레벨업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올라간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예. 다우데이터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예, 예. 차장님. 네, 다우데이터는 그 다우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우그룹은 저희 임원위를 기준으로 해서 상장사 실질적으로 지배 구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우데이터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보면은 상장 자회사들 다 뜯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보면은 다우기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PER 기준으로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9배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게 좀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결로 보면요. 연결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9조 7천억에 영업이익이 7,700억이에요. 엄청 싼 회사거든요. 근데 별도 기준으로만 보면, 별도로는 연간으로 보면은 1,800억밖에 안 되고요. 영업이익이 7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연결과 별도 기준으로 차이를 뜯어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 지주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결국 이제 로열티 수익이랑 이게
연결 지배 구조 회사의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내 상장 법인 같은 경우는 지주사들에 있어서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밸류를 디스카운트를 많이 할 때는 70%, 80% 줄 때도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할 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의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데이터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죽지도 않았고 추세가 깨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 앤 홀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기술적으로 보면요. 정고점 트라이는 무조건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은 이 주가가 정고점을 뚫느냐 뚫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트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갈려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5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60이선 깨지는 가격대 48,3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손절가는 48,300원이고요. 예, 전고점 시도 가능하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예. 네, 도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응 잘하시고요. 예. 네, 다우데이터 사실 정말 싸다 싶지만 이 더블 카운팅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시 다우 기술을 봤습니다만 추세는 다우데이터가 좋네요. 다우데이터 전고점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 채팅창에 남금순 님께서 와주셨는데요. 코스모화학 74,800원에 10%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진단 꼭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73,600원에 마감되면서 손실 구간이십니다. 딱 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모화학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이 2차 전지 섹터들을 보면요. 돌려보면은 아까 서두에 상담드렸었던 나노신 소재도 비슷한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올해 초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2차 전지 섹터들, 특히 소재 업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런 차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차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베타 값이 높기 때문에 길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코스모 그룹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폐배터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자회사로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있죠.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이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코스모 화학과 주가 흐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모 신소재가 수급적으로나 여러 모양으로 보나 코스모 화학보다는 훨씬 더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 실적 기준으로만 보면은 전망치 기준으로는 올해 매출액 1조에 영업이익 615억 보는데 영업이익 615억에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순이익으로는 컨센서스로 잡혀있지는 않아서 PER 기준으로는 거의 250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주식을 싸다 비싸다라고 말할 레벨을 넘어선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주요 요인은 황산 코발트 관련된 부분들 이슈화가 좀 일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량 거래 터졌을 때 가격을 유지를 하냐, 7만 원대 유지하냐, 하지 못하냐의 관건에 따라서 일단은 지지 라인은 7만 원 정도 잡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7만 원 지지라인 잡는다는 것은
이때 손절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실까요? 네, 1차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코스모 그룹의 지주사입니다.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에서 또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배를 넘어서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만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7만 원의 손절가, 9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주사를 연이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이수화학이고요. 네. 48,550원에 20%요. 네, 48,550원에 20% 이수화학 들어가셨습니다. 네.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했어요. 아, 오늘 매수하셨고요. 네, 올라갈 줄 알고. 예, 딱 애매하게 마감됐어요. 힘을 보여주나 싶더니 21선 복귀까지 딱 힘을 보여줬다가 힘이 빠졌습니다. 네. 단기로 들어가신 건가요? 네. 그렇죠. 작년 내내 갖고 있다가 오르기 네. 전에 작년에 팔았다가 오늘 어제 보니까 시간 외에 상한가 가길래 오전에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네. 오늘 이렇게 되시니까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어려운 거죠. 정말 쉬워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배터리주가 그동안 진짜 너무 잘 갔고 또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동안 좀 연일 5거래일째 음봉 보이다가 오늘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가 좀 허물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문상 차장님의 전략 들어볼까요? 시청자님? 네. 네, 차장님. 이거 한번 들어가셨다가 놓치셨어요. 네.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봐야 되겠다. 오늘 적당하겠지 하고 들어가셨다가 좀 음봉 마감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회사 아마 이제 인적 분할 앞두고 있는 회사일 거예요. 이게 아마 공시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회사는 두 개로 이제 분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사업부 이수화학이 있고 이수 스페셜티로 신설법인이 만들어지면서 사업부가 이제 두 개로 갈리는 회사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전고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표면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요인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인적 분할 이슈랑 그리고 전고체 사업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회사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량한 중견 회사입니다. 사업부 기준으로 보면 이수건설도 있고요. 이수화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표백계 사업 부분들도 있고요. 지분법으로 연결자회사로 이수 앱지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바이앤홀드 하기에는 회사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셨던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역대는 진입가 청산인 것 같은데요. 회사가 이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기점을 보면은 3월 6일 날 최고점과 그리고 긴 장대 양봉 만들어서 3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38,900원대가 이 시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저항대예요. 이 저항대가 뚫렸거든요. 그러면은 뚫리고 나서 주가가 한 템포 거래가 터졌었고 거의 일주일 내내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지지 라인이 결국은 38,900원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는 38,9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추세 하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38,900원이 깨지면 절반 정도는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비중을 이 최하단 부분까지 열어놓고 비중을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손절 라인은 38,900원 제시해드리고요. 그거 말고 그냥 나는 좀 길게 가져가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35,500원 정도대 가격까지 내려왔으면 1차적으로 다시 추가 매수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목표 주가는 5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길게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단기적으로 보세요? 다른 게 많이 물려서 얘는 좀 단기적으로 가려고 했다가 오늘. 네. 네. 38,900원이 일단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선을 깨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진입하신 가격, 매수가, 청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대응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쉬워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수학, 일단 인적 분할 이슈 같은 경우는 5월 1일에 인적 분할이 확정되고요. 인적 분할 안건은 주총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5월 1일에 인적 분할되는 이수학, 목표가는 만일에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 55,000원까지 제시를 하고요. 추가 매수가 35,500원 선 잡았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오신 분이시죠? 고다연 님이신데요. 유니쌤 11,000원에 20% 비중 있으십니다. 9,700원 올라오더니 다시 8,000원대로 갔는데 매수가 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8,200원에 마감됐습니다. 10,000원이라도 오면 좀 팔고 싶다는 마음이 이 글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좀 길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성장성도 충분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일단은 가격 단가로 기준으로 보면 좀 비싸게 사셨던 부분들도 있고, 이게 주식 매매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종목을 사셨는데 길게 손절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종목에 대해서 좀 스터디도 하시고 자신이 있는, 약간 컨빅션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자신감 있게 좀 실으셔도 괜찮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스크러버 장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 작년, 재작년 전방 산업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적을 뜯어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당연히 고객사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를 빼뜨렸었던 가장 큰 이유도 있었기는 하지만, 길게 보면은 유니셈 같은 이런 기술력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는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손절 라인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손절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가격을 좀 지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62선 부근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7,200원 정도 대에서는 추가로 좀 더 매수를 해보시고요.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오시게 되게 되면은 2차적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은 3월 17일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었어요. 저점에서 한 35%까지 올랐었는데요. 요거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바닥에서 데드캣 바운스 형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실적 뜯어보면은 21년도, 22년도 말부터 반도체 장비들 실적이 조금 비게 되는 형국을 올해 실적부터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셈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자라는 관점으로 장기적인 목표 주가 1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까지 주가가 눌리면 그때는 좀 자신 있게 비중 조절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다연님의 유니셈입니다. 매수가 11,000원 잡으셨지만 자신 있게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그렇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 조금 끝물쯤 되면은 반도체 가격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정상적인 시장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었던 반도체, 그놈의 반도체가 반도체 장비주도 발목을 잡고 있고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들조차도 지금은 좀 많이 힘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획기적인 전망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현실은 또 내년까지 되어봐야 알지만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전망이 필요합니다. 아까 초보 투자자님께서 자동차랑 반도체가 올라가야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라는 글 주셨는데요. 유니셈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 자신감 있게 매매하자는 전략으로 추가 매수 61선 부근에 7,200원 그리고 2차로는 전 저점이라고 하셨으니까 6,000원 아래 말씀하시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선까지 제시하면서 충분하게 수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 분이신데요. 변화님께서 와 계신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셨습니다. 16,100원에 100% 자신감 있게 100%를 담아주셨고 10% 넘는 수익률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 좀 음봉이 길긴 한데요. 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5일선이 우상하면서 상승 시도가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차장님? 이런 분들이 좀 종목을 컨빅션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좀 돈을 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은 좀 가치주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밸류 트랩에 좀 약간 묶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주식을 잘 못 사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번 정부 들어서 좀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지나가고 있는 풍력 터빈이라던가 가스 터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나름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뜯어보면은 2020년도, 2019년도 때 보면 두산그룹이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도 두산그룹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결국 두산그룹이 많이 분해가 됐죠. 상장사도 많이 나왔고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두산 솔루스도 그랬었고요.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뭐 밥캣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장을 하고 나서 뜯어보면 두산그룹주들 중에서 비상장사들이 알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수주도 많이 받았어요. 한국수자원 쪽에서도 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신한울 원자력 발전 3호기, 4호기 터빈 발전기 공급 계약이 이뤄졌네요. 금액 규모로 보면 한 5조? 5조 원 규모, 5,300억 정도 되는 규모인 것 같은데 네. 사이즈로 볼 때는 매출액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좀 모멘텀으로 열려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은 목표 주가는 한 22,000원 정도 정고점 부분 트라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한 60일선 깨는 부분들 한 16,700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님께서 100% 투자하고 계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정책주이고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주의 연속성 주목된다는 분석입니다. 계속된 수주가 이어진다면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전망이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제시를 하면서 손절가는 16,700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계신 스카이로켓님이십니다. 한원시스템 가지고 계시고요. 9,300원의 매수가 50%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원시스템 오늘 주가 최근에 좀 올라섰지만 오늘 주가까지 하락을 하면서 횡보 구간에 들어갔고요. 9,0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매수가에서 약간 내려서 있고요. 크게 불안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 보면요.
비싼 주식, 멀티플 비싼 고평가 받고 있다라는 회사로 불려지는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한온 시스템, 이 회사가 제일 비싸다고 고평가 받고 있는 회사고요. 대체적으로 뭐 현대 모비스라던가 이런 뭐 화신이라던가 이런 전통적인 반도체 부품 만드는 회사들 밸류에이션 보면은 많이 나가봤자 9배, 12배 이래요. 근데 한온 시스템은 시가총액이 4조 8천억인데 올해 전망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3,900억이에요. 그러면 멀티플로 봤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는 한 18배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자동차 부품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금 비싼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회사가 이게 사실 매각을 몇 번 하려고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몇 번 캔슬이 나면서 시장의 어떤 신뢰도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상담 드리다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려는 가장 큰 트리거는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조 시스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뜯어보면은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요.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일단 첫 번째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억눌려 있었던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생산량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노사관계 이슈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온 시스템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눌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온 시스템의 수급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해주고는 있지만 네. 조금 최근 시장들 보면은 좀 쌍끌이 매수가 좀 필요한 종목들이 필요한데 한온 시스템은 그런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로 있어서는 제가 높게 가격을 쳐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한 1,100원 정도 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있다고 보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있는 주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고 PER을 나타내고 있는 한온 시스템, 아쉽게도 매각 추진이 불발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는 완성차 업체의 실적 개선, 이 종목의 중요한 주가의 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1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미소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OCI 12만 3천 원에 매수하신 종목 가지고 진단 부탁하셨습니다. 10% 매수하셨고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보유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은 손실 구간이시긴 한데 OCI도 최근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7만 6천 원대에서 11만 원까지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가 빠질 때는 좀 비중을 좀 늘리셔야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상담 드리는 제 입장도 되게 굉장히 좀 약간 난감하거든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종목은 잘 선정은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은 OCI 주가 흐름을 보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랑의 연동 흐름도 굉장히 동등한 양의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OCI는 첫 번째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와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각국의 정책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국은 정부에서 얼만큼의 지원금이 나와 주느냐에 따라서 폴리실리콘의 가격 반등 여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청자분께서는 폴리실리콘 시황 가격을 좀 확인을 하시면은 OCI의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의 선행돼서 좀 따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4월 14일 날 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장중에 거의 6%까지 주가가 올랐었어요. OCI가.
이 흐름도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적정선에서는 좀 추가 매도를 하셔서 가격을 좀 낮추는 전략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목표 주가는 한 13만 3천 원 정도까지는 회사의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게 지금의 흐름으로는 좀 업사이드가 조금은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의 관심도가 2차 전지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수소든 지금은 약간 다 소외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2차 전지에 쏠려 있는 관심이 친환경 섹터들로 좀 약간 분산이 돼야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 라인은 60 이상 깨지는 라인인 9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도 배터리가 약간 흔들리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완전히 패권을 옮겨갔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 흐름 긍정적이라는 평가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3만 3천 원 선 제시합니다. 진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지문상 차장의 내일장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이게 보면 오늘 흐름을 보면 그동안 좀 집중되어 있었던 2차 전지 쪽에서 약간의 바스켓으로 종목이 좀 분산되는 부분들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를 찾아라라는 어떤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저는 오늘 좀 느꼈고요. 네. 그래서인지 보면은 섹터별로 좀 관심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소재보다는 장비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들 같은 경우도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반도체 장비들보다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과도한 종목 쏠림, 어떤 한 종목 간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쏠림 현상은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모두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약간의 쏠림 현상이 있을 때는 조금은 먼발치더 떨어져 보시는 그런 습관도 좋은 투자 습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이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지금 보면은 원자재 가격들 많이 빠졌어요. 리튬이 거의 연초 대비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50% 이상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 반영을 바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실적 안 나온 양극재 업체들 내지는 소재 관련된 업체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은 아마 1분기는 좀 컨센서스 기대 이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실적이 안 좋은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는 좀 더 힌트를 주신다면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볼까요? 지금 제일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SFA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주가 흐름은 본업도 좋아지는 그림이기는 한데, 이 회사가 작년에 CSI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결 실적도 좀 많이 좋아지는 그림을 보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아직은 변동성이 크게 있을 만한 재료가 시장에서는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올해 본업도 좋아지면서 그리고 연결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CSI도 주가 흐름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 중에서는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 숨은 종목들 찾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관련한 쏠림이 좀 완화되는 움직임을 예상하면서 2차 전지 소재보다는 장비주 쪽으로, 그리고 IT 장비 가운데서는 디스플레이 장비주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셨네요. 내일장의 전략까지 오늘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항이던 2,500선 후반 그리고 900선 사실 계속해서 이 선을 돌파한 이후에 유지를 해주고 있는 시장이죠. 내일장은 또 어떤 섹터가 선택을 받을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후 4시에 진짜 쉬운 진단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